당신이 몰랐던 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들의 사랑과 전쟁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또 한 명의 스타 누군지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나훈아 씨와 정수경 부부의 결혼 초창기의 모습인데요. 네. 역시 뭐 우리 보통 부부들처럼 참 다정한 그런 모습이죠. 네, 근데 또 2년 정도에 걸친 이혼 공방과도 최근에 정수경 씨가 충격적인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다시 두 부부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궁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훈아 씨에 얽힌 사랑과 전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입니다. 얼마 전에 아궁이에서 이 나훈아 씨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이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얘기가 불거지고 있어요. 예. 근데 신 기자께서 정수경 씨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죠? 네,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은 루머를 휩싸였던 나훈아 씨가 2008년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이제 좀 대중과의 접촉을 끊으셨고 네. 그냥 좀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혼 소송이 불거지면서 2년가량 소송이 계속됐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 내용에서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이제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정수경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인터뷰도 하시고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32년간 부부로 살아오긴 했지만 지난 7년 동안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대중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그 시점에 이미 또 가족하고도 멀어진 상태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았죠. 네. 이 정수경 씨가 그 나훈아 씨 양평에 저택 있잖아요. 거기도 네.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아니 집에 없다, 모른다 이러고 부인인데 남편 집에 발도 못 들여놓고 돌아와야 했던 거죠. 사실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남편인데 7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휴대전화 어떻게 뭐 이런 번호도 모르고 연락이 다 끊겨 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혼 사유 안 된다고 한다. 정말 마음으로는 본인의 심경을 지금 남편한테 전하는 거죠. 얼굴을 볼 수 없는 남편한테 인터뷰를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여론을 움직여서라도 좀 나훈아 씨랑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 부인 얘기 요점은 그거예요. 정말 황당하다. 내가 스토커도 아니고 법적인 아내인데 남편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남편하고 연락이 되고 뭐 만나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황당한 케이스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신민석 기자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7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20분 만나서 얘기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방송에도 뭐 소개됐었는데 한 번 갔다가 못 만나고 온 적도 있고 예. 이제 아예 그 미국에서 올 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여동생하고는 통화가 돼가지고 아. 몇 월 며칠 날 갈 테니까 보자 해서 그 양평에 있는 데가 사실 집은 아니고 그 소속사인 아라기획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간 건데 예. 그래서 만나서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뭐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도 연락이 끊겨 있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딸은 이제 만나고 나니까 전화했더니 물어보더래요. 아빠 만났어? 아빠가 우리 얘기 물어봐. 사실은 20분 동안 아이들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딸한테는 너무 짧게 만났고 아빠가 정신이 없었는지 다른 얘기 하느냐고 못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럼 그 20분 동안 어떤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 20분 동안 대화 내용을 보면 나훈아 씨는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라. 내 평생 끝나는 날까지 널 책임지 마. 였는데 이제 정수경 씨 얘기는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이혼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이혼한 것도 정리하고 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정수경 씨는 미국 국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혼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은 자기 혼자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배우자인 그 나훈아 씨가 직접 가서 하셔야 되는데 나훈아 씨는 미국 가서 자기는 그거는 못 해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평생 너를 다시 책임져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정수경 씨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오라는 얘기는 사실상 같이 살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나훈아 씨 입장은 뭐냐면 측근을 통해서 이혼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라. 이거는 시민권 포기하고 여기서 국적 다시 취득해서 한국인으로 살아라. 그럼 미국에서 이혼한 거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 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됐지만 열렬히 사랑하고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부리면서 결혼한 커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수경 씨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수경 씨가 이제 나훈아라는 대스타에 가려져서 화제가 안 됐지만 역시나 가수죠. 그러니까 가수였고
이제 아까 사진도 봤지만 정말 빼어난 거의 뭐 네, 배우급 미인이네요. 미모잖아요. 네. 그리고 노래 실력도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대 첫 앨범 1976년도에 여군 1등병이라는 노래를 냈는데 그 뭐 소화할 수 있는 장르가 뭐 팝, 트로트, 발라드 다 잘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훈아 씨하고의 결혼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저희가 탑스타 가수로 기억을 할 수도 있었던 저력은 있었다고 보여져요. 일본에도 진출했었다고 그러던데. 네. 지금은 한국 가요계가 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쪽이 훨씬 더 큰 시장이었거든요. 네. 78년도에 일본 쪽에서 직접 계약을 러브콜을 받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성애 씨, 김연자 씨에 이어서 5번째로 이제 일본에 진출한 가수가 됐는데요. 일본에서의 성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한국에서 스타였던 상태로 갔다면 개은숙 씨나 이성애 씨처럼 달랐을 텐데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나훈아 씨를 만나게 됐고요. 그 이전에 신인 시절에 나훈아 씨가 심수봉 씨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하다가 이쁘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는 계기가 됐고 그때는 이제 김지미 씨하고 살 때예요. 김지미 씨하고 이혼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본격적으로 사랑하고 애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들키고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는 거죠. 그 당시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그 당시 미모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위에 사진이 이제 앨범을 냈을 때 사진인가 네, 봐요. 굉장히 어린 75년. 모습이네요. 그리고 밑에 사진이 이제 그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던 그 앨범 자켓 사진이죠. 이름 모를 그 사람의 앨범 자켓 사진입니다. 75년 사진 예쁘게 보니까 생겼다. 예, 참 여성스럽고 청순하고 여리여리하게 예. 청초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요새도 이런 미모 계속 유지하고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여전히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계셨었고요. 뭐 누구 뭐 닮은 연예인 얘기하기는 좀 우습지만 그냥 느낌은 김혜 씨 좀 비슷한 느낌 풍기는 굉장한 미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훈아 씨보다 14살 어리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훈아 씨가 47년생입니다. 47년, 48년. 61년생이네요. 두 아직 분은 근데 한참입니다. 그 어떻게 만났을까요? 뭐 신인 가수와 뭐 이렇게 작곡가로 만났나요? 그 이제 만나게 된 게 예, 그러니까 82년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게 5월 예. 그때가 바로 김지미 씨랑 나훈아 씨가 이제 이혼하면서 세상이 완전 발칵 뒤집어졌던 때였죠. 예.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음반을 같이 녹음을 했다고 해요. 정수경 씨랑. 그러면서 이제 선배 가수, 후배 가수로 만나게 돼서 이제 알아가게 된 건데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죠. 예. 그렇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자상하게 뭐 노래도 불러주는 건 물론이고 사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18번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노래 쪼가 있으시네요. 약간 노래 그래요?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 노래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요. 전문가이신다니까 맞겠죠. 이런 노래도 그 노래를 이제 정수영 씨한테 바친 노래인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해서도 뭐 생일 같은 때 자기가 멀리 있게 되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장미꽃 백송이를 사서 꼭 엄마에게 안겨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낭만적인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하고 결혼 취해서 잘하는 거 당연한 거죠. 노래는 안 만들어주지. 누구나 그래도. 그렇게 하죠. 근데 아까 기자한테 들켰다고 그랬는데 기자한테 그 열애 사실이 들킨 거 아니었죠? 네, 이렇게 통상적으로 순서가 열애설이 나오고 예. 열애 인정, 그다음 결혼설, 결혼. 예, 그렇죠. 결혼 인정, 예. 그다음 결혼. 등남 등녀 예,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된 게 아들을 낳았다. 나훈아가 아빠가 됐다. 이게 아, 그게 먼저였어요. 먼저 나왔나요? 예, 이게 83년 7월 일인데요. 예. 이때 나훈아 씨가 이제 아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는요. 당시만 해도 산부인과가 지금처럼 많을 때는 아니었으니까는 곳곳에 산부인과를 기자들이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 네. 찾으려고 나훈아의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그러려고 모두가 다니던 그런 근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아기가 먼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네. 또 이 정수경 씨의 아버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예비역 그 장성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엄하신 그렇겠죠. 거죠. 근데 나훈아 씨를 보면 그때 당시로 여하튼 2번의 결혼으로 세간에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아무리 탑스타라고 해도 그러니까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나훈아 씨가 3번이나 찾아가서 승낙을 구했고 근데도 허락을 안 하셔서 먼저 동거부터 한 거예요. 그랬다가 동거 4년 차에 85년에 이제 정식으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맞아, 결혼식은 여러 차례 올린 것 같은데 예. 혼인신고를 한 게 이게 혼인신고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이게 아. 처음에 이숙희 씨도 그랬고 김지미 씨도 그렇고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혼. 동거만 했을 뿐이고 아, 사실혼 사실혼 관계였는데 관계였군요. 정수영 씨하고는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수영 씨가 진짜로 나훈아 씨의 진짜 부인은 내가 유일하다. 그랬고 이제 두 분 사이에서
행복할 때 일남일녀를 낳아서 지금 그 아이들이 장성했으니까.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결혼한 날도 8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고 저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뭐 그렇죠. 부부로 보지만 사실은 그 이제 뭐 씻기 어려운 전력들 두 번의 결혼이라고 봐야죠. 같이 사실은, 뭐 예. 그런 모습을 봐서 세 번째 여인도 그러니까 정수경 씨하고의 이 결합도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좀 이렇게 오래 사랑을 유지 못하는 사람으로 좀 낙인이 찍혔던 상황이었어요. 그랬었는데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성당에서 하고 혼배 성사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다. 나훈아가 혼배 성사를 하면요. 아무리 이혼을 해도 절대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어도 혼배 성사라는 그 힘이 헤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성당만의 성당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이혼을 해도 교회법에서는 이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제 혼배 성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혼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 지인들이 그랬대요. 이제 앞으로 절대 이혼하지 않고 한 번 결혼과 평생 이것이 끝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부부관계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까 사랑 그 노래도 이렇게 먼저 발표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작곡해가지고 먼저 이제 부인한테 들려주고 이 노래 어떠니 너를 위한 노래다 한 다음에 앨범 만들어서 발표하시고 뭐 이랬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하셨었고 뭐 굉장히 근데 이제 그 결혼할 때 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가수 활동을 중단해 달라. 가수 은퇴를 나훈아 씨한테? 약속받고, 예. 왜 그랬냐고 여쭤봤더니 본인도 연예계에 있어봤고, 그러니까 그 정수경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훈아 씨가 스타로서 굉장히 그 우리 알고 있는 모습, 카리스마 넘치고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런 그 가수 활동을 모두 그만두고 그냥 단란한 가정을 꾸미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느꼈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할 때는 그 두 번째 마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수 활동을 은퇴해라. 가수 은퇴하고 나와 함께 그냥 그 화목하게 그냥 살자.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었죠. 근데 그런 어떤 나훈아 씨의 갈등, 그 가수로서의 길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갈등은 결혼 생활 내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김지미 씨도 사실 나훈아 씨랑 살 때 가수 활동하는 걸 적극 반대했었고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또 정수경 씨도 그렇고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남자를 근데 가둬두고 아마 싶은가 나훈아 봐. 씨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보면 아. 본인이 가수로 성공하고 그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는가 있지만 하면 이번 활동 중단하는 것도 보면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그게 아마 부인들 눈에는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같이 평범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또 힘드셨겠습니까? 실제로 예. 그 초반에 가정생활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수경 씨가 직접 얘기한 건데 둘째가 딸이잖아요. 그렇게 딸바 보였대요. 본인이 직접 아이 머리도 직접 다 빗겨주고 그 아이들을 보면 엄마 매니큐어 바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바른 다음에 80년대 초반이면 지금처럼 이거 말리는 미니 선풍기 이런 게 귀할 때거든요. 예. 이걸 일부러 사다가 말려주고 왜냐면 자꾸 입에 대니까. 근데 아들 바보이기도 하신가 봐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이제 비슷한 연배 이제 연예인이시고 나훈아 씨랑 가까웁니다. 같은 미용실을 다녔나 봐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이제 같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나훈아 씨한테 그 아들인지 와이프인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반장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게 좋아갖고 기분이 와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 들었는데 내가 오늘 미용실 있는 사람들 머리값 다 낸다고 이야.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날 미용실 골든벨 처음 네,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드라이한 사람은 몰라도 파마한 사람 완전히 그날 그냥 염색은요 어떻고. 드라이버 하러 갔다 파마도 했겠네요. 그러면 진짜 나훈아 씨가 산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야. 기분 좋아갖고 이야. 이렇게 지금 한국 미국으로 떨어져 살게 된 것도 바로 저 자식 사랑, 자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기러기 아빠를 자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자.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명문 학교에 이제 보냈는데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석 입학을 했대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뭐 학교 부회장을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났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가족 얘기 이렇게 잘 안 하면서도 특히나 이렇게 좀 따로 서로 얼굴 이렇게 잘 안 보고 이렇게 좀 할 때도 내 아들이 지금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다. 그거에 대한 그 뿌듯함은 컸다고. 네. 사실은 예전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인데 나훈아 씨하고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서 방송 출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물어보면
하와이 갔거나 아니면 방학이라 겨울 방학이라 같이 가족이 여행 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야, 이렇게 가정적일 수가 있나. 그때만 해도 나훈아 씨가 활동 중간중간 굉장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이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태원에 있던, 지금은 양평으로 옮겼습니다만, 작업실에 가면 사진이 있었어요. 꼬마하고 말을 같이 타는 장면, 승마. 그다음에 애 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노는 장면. 어느 일반 아빠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기억해요. 현미 씨 옆에서 보셨으니까 나훈아 씨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그 전시경 씨 만나기 직전부터는 저희 집에서 뭐 한 2달 살기도 했고 가깝게 지났고, 그러니까 그 성격을 보면은 지금 말씀이 맞아요. 애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도 총각 때도 우리 애들 보면은 자기도 빨리 결혼해서 아들 낳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스케이트 시합하러 가면은 일부러 우리 차 아니고 기사하고 차 대서 영준아 우리 차 타고 갔다 와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리고 집에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부엌에 나가서 막 이렇게 반찬도 만들고 자기는 결혼하면은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과묵해요. 과묵한 대신에 이 성격은 완전히, 내가 항상 야쿠자 오야붕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을 잘 컨트롤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강창호 씨가 세상을 떠나서 매니저도 나이가 많고 기사도 나이가 많아도 훈아 씨가 10년 정도 어린데도 자기가 어른처럼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고. 그리고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가정을 너무나 꿈꿔왔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기록이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와이를 갔던 것 같아요. 저랑 그때 이제 쇼나 공연을 한창 할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와이를 갔었고, 갈 때 또 생활비도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송옥숙 씨가 도부 씨라는 그 미국인과 결혼해서 하와이에 잠깐 살고 했는데 교포 사회에서 나훈아 씨가 오면 그 모습들, 다정한 가족의 모습들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2005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 친구들이 회의차 미국을 갔었는데 나훈아 씨와 그 부인과 아이들이 식사하는 걸 분명히 봤다고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다정했냐면요. 제 친구 말이 나훈아 너무 멋있더라. 부인이 인형같이 이쁘더라. 그리고 너무 다정한 아빠더라. 딸이었나 봐요. 그 옆에 이제 여자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음식을 고기를 썰어주고 아주 다정한 그런 멋진 아빠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직접 보신 친구분이 또 얘기했을 정도니까. 정말 그 얘기를 치미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썰어주는데 너무 다정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단상위로 올라갔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이들 아빠인데 심한 거 아니었냐. 나와 연루돼서 소문 돈이 두 K 여배우 둘 다 큰일 나겠다. 저 후배 연예인만 염려하고 우리 가족은 뭐냐. 저분은 우리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아들 결혼식에 나훈아 씨가 왔느냐 안 왔느냐. 가족들은 안 왔다, 나훈아 씨는 갔다. 나훈아 씨 쪽에서는 갔는데 정수경 씨 측으로부터 참석을 거절당했다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였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어떻게 아들 결혼식인데요. 아니 그렇게 다정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이제 정수경 씨가 뭔가 좀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걸 느낀 건 한 2004년, 5년 이 정도 즈음부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루머 해명하는 기자회견에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너무 지쳐서 노래를 하기 힘들다. 이제 그냥 다 중단하고 여행 다니면서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2004년, 5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계속 이제 너무 걱정하니까 아들이 있는 보스턴으로 옮겨 가신 게 2006년 여름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그해 2006년 연말에 와가지고 나훈아 씨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동안 여행을 다닐 거다 얘기를 해서 정수경 씨는 한 1년 정도는 우리한테 오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1년이 2년 되고 7년까지 된 거였는데. 그 이제 좀 정수경 씨가 충격받았던 건 그 얘기를 2006년 연말에 했는데 상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2007년 초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번호가 다 없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번호 바꾸고 한 게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연락을 끊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사도 멀리 가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다 겹쳤네요. 그렇죠. 기자회견했던 시기도 비슷하고. 근데 정수경 씨 입장에는 보스턴 갈 때도 결국 간 거는 이제 아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간 거였지만 그 남편도 약간 가길 원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이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란한 가족으로. 근데 매달 오던 사람이 이제 2달에 한 번 오고 이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보스턴에서는 본인이 나훈아의 부인이고 가족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스턴에서는 그냥
싱글맘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애매하게 보스턴 가시면서부터는 싱글맘에 비슷한 상황이 돼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종종 오시다가 아예 그냥 6개월 뒤에는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죠. 정수경 씨도 보스턴 이사가 물론 아들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였지만 좀 남편이 좀 바라는 것 같았다. 뭔가 가족을 찾아오는 횟수를 좀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은연중에 느꼈다라고 하고요. 거리도 진짜 하와이는 8시간, 여긴 18시간이니까. 근데 정말 그 느낌이 여자의 예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정말 보스턴에 딱 4번 오고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건을 되짚어보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2006년에 보스턴으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그 시점을 기화로 해서 그해 겨울부터 나훈아 씨를 둘러싼 소문이 우리 연예계에 돌기 시작했어요. 뭐 여 배우하고의 연문설, 그다음 신체 훼손설. 그 쭉 가는 1년 동안에 나훈아 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연도 되도록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한번 준비했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데 그것도 다 취소하면서 결국 2008년 초에 1월에 전격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냥 그 유명한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수경 씨하고는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경 씨 입장에서도 이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저 사람은 성격상 분명히 어디 여행하고 바빠서 이따 돌아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2년, 3년 이렇게까지 길어져 버린 거고 그 사이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을 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기자회견 얘기 좀 다시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제 그렇잖아요. 2006년 연말에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연락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구나 했던 남편이 그 다음 2007년 봄부터 이제 연예계에 처음 시작은 활동 중단이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몸이 어디 아프다라는 건강 악화설이 돌기 시작했고 야쿠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신체 절단설, 그 다음에 그 배우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 소문이 계속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가장 악성 루머인 거예요. 연예계 루머가 이렇게 재밌으면 사실 무근이 많고 발전을 하잖아요. 이야기가 하나에서 막 늘어나가지고 뭐 어지간 영화보다 재미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가족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죠. 정수영 씨 표현에 자기가 이제 남편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으니까 대충 루머를 들으면 알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야쿠자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자기도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기자회견 한 게 이제 너무 가족한테 충격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왜냐면 그 기자회견은 사실상 보면 나훈아 씨 이야기는 자기는 이런 루머 관계 없다. 다만 내 후배 여자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렇지. 그 얘기하러 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는 딸한테는 1년 넘게 연락도 안 하면서 저렇게 그잘 모르는 후배 연기자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하는 걸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무대에 그 단상 위로 올라갔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래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 아빠인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었냐.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저 후배 연예인만 염려하고 우리 가족은 뭐냐. 내 걱정은 안 하냐. 딸 걱정은 안 하냐. 그래서 많은 팬들은 정말 카리스마 있다 저 모습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족들로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가족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내 얘기 해라고 물어봤다는 게 바로 그건데 그렇지. 그게 컸던 것 같군요. 근데 딸이 그때 고3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문이 한국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워낙 탑스타다 보니까 들려가잖아요. 근데 전화는 다 끊어져 있고 그렇게 끊어져 있던 사람을 가족을 남편을 아빠를 봤는데 기자회견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딸이 고3이어가지고 정신적 충격이 엄청 정말 컸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수영 씨 말로는 딸이 무슨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기자회견 끝나고 딸이 혼자 우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뭔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대중하게 알려진 나훈아는 카리스마, 호랑이 이런 이미지인데요. 가족들한테 알려진 특히 딸과 아들한테는 딸 바보, 아들 바보였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면 처음엔 걱정이겠죠. 그러다가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왜일까? 그러다가 그런 기자회견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질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안 해줘요. 그럼 가족이 느끼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저분은 우리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딸은 최근까지도 정수경 씨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오빠한테는 약간 이제 아들은 좀 아버지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딸은 그런 얘기를 했다. 자기 오빠한테. 나는 그래도 아빠한테 연락 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마 아빠 만났어? 우리 얘기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전할 수밖에 없을 때 정수경 씨가 너무 슬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자회견 때 극단적인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재작년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오랫동안 나훈아 씨의 매니저를 했던 윤모 사장의 이제 아들 결혼식이에요. 그 아들 결혼식 가을에 열렸는데 전격적으로 그 결혼식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보셨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했더니 처음엔 소문이 났는데 이러다 말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점점 소문은 커지지. 그러다 본인도 죽을 것 같지. 근데 더 심했던 거는 야 이래다가 나와 연루돼서 소문이 돈 이 두 K 여배우 2명이 둘 다 큰일 나겠다. 정말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그래서 내가 나서서 이건 해명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기자회견장에 앉아서 그냥 해명해갖고는 이게 또 오히려 속성상 더 커지겠다. 눈덩이처럼. 그래서 내가 그렇게라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던 분인데 우리 다 궁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현듯 이혼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죠. 네. 처음 이혼 공방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였죠? 네, 2011년 8월경인데요. 네. 그 당시에 사실은요, 2011년 8월에 그 부인이 정수경 씨가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요, 한 8개월 지나서야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본명인 최홍기와 정혜인으로 소송을 냈는데요. 예. 소송도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그들이 정말로 나훈아 부부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에서 아까 이혼이 이미 맞춰졌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2010년 후반 일인데요. 예. 이 미국에서 이미 이혼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요. 살기 위한 이혼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2006년에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연락이 끊기고 지원금도 끊겼잖아요. 예. 생계비 보내주는 거. 근데 그 시점에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아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힘에 부치는 거죠. 근데 예. 미국이라는 곳이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예. 이혼이 돼서 싱글맘이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지원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주어져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제기하고 6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이 된 거죠, 미국에서. 미국은 저렇게 쉽게 그냥 되는 아빠도 없이 거죠. 이혼이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예. 연락을 끊고 이 연락 두절이 되게 크대요. 네. 6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된다는 건 가족을 유기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크게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그러니까 결혼이 파탄이 됐다고 하면 저희는 막 누가 책임이냐, 재판 사유가 있느냐 이런데 미국은 이제 그걸 특별히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 부분이 쉽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기사상으로 저는 사실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예. 왜 이혼이 되지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했으면 이혼이 됐을 텐데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에 결혼이 굉장히 다복했고 행복했고 그렇죠. 이런 다 얘기를 받은 거예요, 들으니까 재판. 아마 이제 그런 점이 재판상 많이 참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나훈아 씨는 대응을 안 하지 않았어요. 나훈아 씨 남동생이 나진기 씨라고 가수를 한 분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가족인 여동생이 나훈아 씨를 대신해서 정수경 씨와 대화를 뭐 거칠긴 하지만 대화를 연락의 끈이 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 두절은 아닙니다. 이거. 근데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했다 하지만 한국에서까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계속 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이제 아이들 뭐 교육비나 뭐 이런 생활비를 못 받다가 교육비 쪽으로 이제 20만 달러를 보내왔는데 그와 함께 이혼 촉탁서를 보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혼할 의사를 밝힌 거였고 그렇게 근데 나훈아 씨가요? 네, 나훈아 씨께서 먼저 이혼을 그래서 이제 정수경 씨는 그 이혼을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영사관 가가지고 자기도 이혼하겠다고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너무 이제 본인도 화가 났겠죠. 몇 년간 연락이 안 되다가 돈과 함께 그걸 보내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돈을 한국에서 재판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그때 받은 20만 달러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근데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할 거면 제대로 한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아마도 약간 화가 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지금 나훈아 씨 20만 달러를 수령하고 사인했으면 그걸로 모든 이혼이 성립되는 그런 조건이었던 이혼 거예요? 그 돈을 보낸 건 아이들 별도? 교육비로 보낸 거죠. 이혼하고 상관없어. 촉탁서에 네. 이제 받으면. 그런데 그냥 그거는 합의혼하자라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뭐 나훈아 위자료나 씨가 재산분할 보낸 관계없이. 거는, 예. 근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는 나훈아 씨는 자기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라는 그런 정수경 씨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또 이제 다시 본인 나훈아 얘기하고 씨가 이렇게 뭐 때문에 입장을 좀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오래전 인터뷰가 보면은요. 예. 마음만은 항상 가정적인 남편이었다라고 하고 하지만 본인이 워낙 바빠서 기념일을 챙겨주지 못해서 가족과 아내에게 항상
항상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결혼 생활, 그 가정이라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정수경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음만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는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공개되지 않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나훈아 씨는 하도 자기 사무실을 이태원에 있던 사무실을 한남도에 있던 집까지 해서 양평으로 옮겼어요. 근데 기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이혼 소송이 기사화되니까. 심지어는 요양원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극비리에 양평의 산속에 또 다른 별장을 하나 준비했어요. 만들었어요. 작년 여름에 거기 가서 본인이 진짜 돌 날르고 하면서 그 양평 별장을 극비리에 잘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부인이 또 한국에 와서 느닷없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언론 인터뷰를 시작해버렸어요. 또 나훈아를 찾아라 기자들이 찾아오고 방송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양평 별장마저 최근에 노출이 돼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에 노출됐어요. 한 달 전에. 그러면서 거기도 또 못 있게 됐어요. 해외로 가는데 이런 와중들에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야. 제발 좀 언론의 관심을 잠잠하게 하고 좀 편안하게 있다가 자기가 준비한 대로 당당하게 언론 앞에 한번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연예인의 욕심이에요. 스타의 욕심인데 그렇지요. 이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의 부인의 언론과의 그 접촉과 소송과 인터뷰 이런 문제로. 이피디님은 와이프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꼭 참아줘야 그렇지는 된다고 않은데 생각해요? 두 사람 사이에만 했으면 좋은데 언론과의 인터뷰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끌시끌해지면서. 문제가 된 인터뷰를 했던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혼 소송을 낼 때 사실은 이제 좀 정수경 씨가 이걸 한 것이 좀 일을 키우겠다 싶었으면 조용히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용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또 워낙 또 그걸 알아내가지고 기사 쓰면서 이제 커진 거였는데 처음에 굉장히 조용히 진행을 했고 한 번도 언론 접촉을 안 했어요. 그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높음을 이용하지 않고 아주 작은 변호사를 이용했고 지방으로 가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건 분명히 정수영 확실한 씨 것 역시 같아요. 일을 키워서 이거를 막 하고 싶었던 마음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키운 사람이 신민석 기자 아니에요 혹시? 방금 취재했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신 기자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분이 문제네요. 자, 일단 우리가 쟁점을 하나씩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첫 번째가 그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부인은 이제 불만을 가진 것이고 나훈아 씨는 할 만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정수경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2011년 7월 이후로는 뭐 전혀 뭐 그 생활비나 이런 걸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예. 보면 이제 분명한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예. 밖에서도 굉장히 좋게 봤던 2006년 연말까지는 물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정기적으로 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훈아 씨가 거의 매달 가니까 갈 때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는 뭐 그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가 아니다 할지라도 뭐 나훈아 씨가 적은 돈을 갖다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였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연락이 끊겼고 근데 2011년 7월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과거처럼 이제 꼭 매달은 아니지만 어느 횟수가 줄었다는 정도 거죠? 이렇게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띄엄띄엄데 거의 많이 그러니까 정수영 씨 말에 따르면 거의 뭐 못 받고 그 20만 달러 받은 게 아마 유일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훈아 씨 측에서는 한 번에 그냥 목돈씩 주고 하는 건 관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정수영 씨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 또 하나 이제 그런 돈 문제, 연락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게 다 얽혀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나훈아 씨 측 입장은 좀 다른데요. 예. 그 금액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한 700만 달러, 한 우리나라 돈 80억 정도? 그 정도의 재산을 이미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7년에도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또 이런 생계비를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엄밀히 말하면 나훈아 씨가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그대로 붙여주는 스타일이 아닐 거라고요. 본인의 생기는 목돈을 이렇게 넘겨준 건데 이걸 만약에 월급쟁이 기준으로 나눠서 보더라도 그럼요. 자기는 매달 주는 거 이상의 돈을 줬다는 거죠. 근데 부정기적으로 줬다는 이유로 본인이 연락이 끊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2011년 전후로 해서 그 이후에는 부양비가 제대로 안 간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 나훈아 씨 입장은 얘기를 하는 게요. 2011년부터 소송이 붙었다. 소송이 붙었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냐. 이게 나훈아 씨 쪽의 입장입니다. 부부가 부양의 의무가 이제 지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부양의 의무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그쪽에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내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부양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또 부양의 의무가 자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똑같이 다 부양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엄마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훈아 씨가 그걸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상황처럼 뭐 상당한 금액이 아이들 뭐 양육비 기준으로 하면은 그보다 훨씬 넘는 금액이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대법원에서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지금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상상을 그렇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이미 넘어갔는데 왜 부인은 분명히 거기서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혼을 할 때는 경제적 궁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돈이 이미 넘어갔었고 2007년도에도 이미 넘어갔는데 경제적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의 형편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기지 씨 평상시 아니까 좀 어떻습니까? 나훈아 씨가 평상시에도 후배들에게도 뭐 밥도 잘 사고 스태프들에게도 선물도 많이 한다고. 장난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특히 스태프들, 매니저들. 아까 말씀하신 돌아가신 그 매니저도 있고 그 전에 박모 매니저도 있고 여러 매니저들이 그 있는데 윤 매니저가 그대로 봐요. 떠나더라도 그 가족들의 생활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결혼한 원태웅도 그렇고 학비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후배 가수들, 주변 사람들 아주 아낌없이 쓰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자기 이제 가수 데뷔 40주년이었어요. 40주년을 기념해갖고 그때 자기가 자기 이름하고 사진이 들어간 얼굴이 들어간 저 기념 주화도 만들었는데 그게 당시 시가 한 2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걸 100개 제작해갖고 전체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미 씨도 잘 알죠? 어떻어요? 젊은 아니 시대 원래 나훈아 씨. 그런 걸 잘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주 뚝뚝하면서도 그런 그 소심하게 그런 걸 다 난 지금 얘기하면서 어머 나는 어떡하나 양육비나 교육비나 의자료 같은 거 10원도 못 받아봤는데 이혼 공방이 길어지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살려면 돈이 뭐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자네는 그냥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네라고 해서 나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나훈아 씨 재산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한국에 들어와. 국적 포기해. 나랑 같이 살자 부부로. 들어오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 부정행위, 증거가 없다. 부인의 소송을 기각한다. 판결이 났으면 이제 완전히 앞으로 이혼은 안 되는 거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자리가 됐던 것 같고. 나훈아 씨가 계속해서 가족과의 연락을 거부하고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혼을 면치 못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쟁점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아들 결혼식에 나훈아 씨가 왔느냐 안 왔느냐. 가족들은 안 왔다, 나훈아 씨는 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양쪽이 가장 주장이 극명히 대립하는 지점인데요. 정수경 씨 쪽에서는 안 왔다고 하고 있고 나훈아 씨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007년 8월에 갔는데 정수경 씨 측으로부터 참석을 거절당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 결혼을 아버지 오라고 오지 말라고. 여기서 또 하나 또 쟁점이 될 만한 게 뭐냐면요. 계속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데 나훈아 씨는 이 시점에 굉장히 화가 났었대요. 그래서 3년 정도 사과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2007년에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의 결혼식에 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당한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역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경을 담은 편지가 최근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6개월 동안 본인이 힘들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의 결혼식에 기대 반 설렘 반을 까고 갔는데 가족들한테 토사구팽당한 아비의 마음으로 거리를 횡보했다. 이런 식으로 쓴 그 당시의 편지가 최근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본인도 참담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2006년에 이미 힘들어서 내가 힘드니까 잠시 좀 떠났다 오겠소라고 본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떠났던 건데 불과 1년 후에 다시 결혼식에 찾아갔을 때 본인은 거부당했다는 근데 거죠. 부인이 왜 거부를 했겠어요? 정상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였다면 거부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게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년이고 뭐 그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랬을 경우에 화가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아들 결혼식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연락을 오래 끊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 3년 동안 오히려 자기는 그 사과를 기다렸다. 그런 과정에서 재판에서도 아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정수경 씨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까 우선은 이제 2006년 연말에 이제 연락을 끊은 다음에 한 7, 8개월 뒤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던 거였죠. 이미 결혼식은 그 전에 날짜가 결정돼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날짜는 알고 있었고 이제 나훈아 씨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약간 요즘에 이런 형태의 결혼식이 많은데 이미 결혼식 하기 전에 피로연 같은 거에 자리를 다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서 그런 쪽 연락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참석할 거냐. 근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청첩장을 만들 때에도 아버지 이름은 빼고 청첩장을 만들었고 결혼식장에서도 이미 나훈아 씨 자리는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오면 당연히 자리를 만들면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나훈아 그런 씨한테 상황이었는데 결혼식 3일 전에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 미국 이제 보스턴이건 하와이건 올 때는 그냥 집으로 오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델로 나오라고 전화를 왔는데 호텔이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텔에 가서 이제 그래서 물어봤겠죠. 결혼식에 오겠냐, 올 거냐 했더니 가겠다고 하니까 정수경 씨가 그럼 뭐 결혼식장에서 얼굴 붉힐 일 있겠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뭔가 그 여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뭐 하니까 어떤 그런 걸 표현한 거죠. 그렇죠. 뭐하러 예, 오느냐. 그러니까 정수경 씨는 말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3일 뒤에 보스턴까지 왔다고 하니까 올 줄 알았고 그렇죠. 나훈아 씨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뭐 그 편지를 하면 길을 그 배회하다가 말이 오지 마 소리로 들린 거죠. 그렇죠. 얼굴 붉힐 일 그러고 난 있겠네요. 다음에 이거를. 당연히 그 오해네요, 결혼식 오해. 당일날 집 앞으로 올 줄 알았는데 나훈아 씨는 오지 않았고 결국 결혼식은 아들 결혼식은 나훈아 씨 없이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이들 부부에게는 커다란 사건이 되면 서로 굉장한 상처 오해를 해가지고 된 이 거였죠. 문장을 보면은요 어감이 양쪽이 전혀 해석이 다를 거예요. 얼굴 붉힐 일 있겠네요. 이거는 와서 보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얼굴 붉힐 일 있나요? 이건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남자, 둘 여자의- 사이 대화가 어떤 예. 뉘앙스였는지 정말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이게 해석 잘못이 아니고 이미 메꿀 수 없을 만큼 감정의 벽이 있다는 의미죠, 이거는. 네. 신기한 것은요, 그 아들과 결혼한 여자 측과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결혼할 당시에 나훈아의 아들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 여동생 말에 의하면은 그 결혼할 사돈 측에 뭐 이미 뭐 아버지가 안 계셨든지 이혼했다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미리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말조차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훈아 씨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상한 자녀들은 다 이거에 합의를 받겠네요.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다 가족이 있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추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두 남매와 엄마 셋이서 별일이 다 있었을 거야. 같이 아빠한테 연락도 하고 매달려도 보고 싸워도 보고 온갖 과정이 있으니까 둘은 세 식구는 한 마음이고 남편은 말하자면 남이에요, 남. 이렇게 돼버린 그냥 거야. 남편이 아니라 또 예. 그래서 결혼식이 가까워졌는데도 아빠가 참석하느냐 문제 갖고도 예민한 거죠. 만약에 아빠 오지 마, 필요 없어, 당신 오지 마 해도 나훈아 씨가 무슨 말이야, 나 꼭 갈 거야 하고 막 적극적으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 가족의 상처는 상당한 부분이 아물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대가 훼손됐던 것들이 메꿔지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도 못할 만큼 많이 이게 붕괴가 된 것 같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러기 가족에서 나타나는 것좀 비슷한데요. 기러기 가족의 경우에는 양쪽 부부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생활비를 벌어서 보내는데 그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자기 혼자 왕따가 되는 것 같아서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살고 있는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애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외롭단 말이에요. 그거를 남편으로부터 충분히 위로받지 못해서 외로운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라고 갔는데 아마 그런 대접을 받아서 아마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예, 부인 입장에서는 와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기러기 가족이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 많은데, 좀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좀 비슷하지 않았나. 좀 느낀 건 뭔가 나훈아 씨한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할 만큼. 그게 뭔지가 2007년도에도 가장 화두였고, 왜냐면 루머는 커지지만 그 루머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거는 이미 대중들도 다 알고 있었고, 가족 역시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불거지고 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가 불거지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남편이고 아빠인데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인, 전 국민이 알았으니까. 근데 가족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락은 안 되고, 연락하면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물론 나훈아 씨도 힘드니까 그랬겠지만 아마 나훈아 씨가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가족들도 그때는 계속 상처를 받고, 게다가 이제 결혼식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각종 루머가 막 터지고 그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풀릴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도 그게 들어요. 정수영 씨의 주장인데 예. 나훈아 씨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 7년 만에야 만난 거죠. 아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위로 받기를 원하는데, 나훈아 씨는 가족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서 뭐 인도니 어디 뭐 티벳이 이런 데 가서 그냥 혼자서 그냥 쉬고 싶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둘러싼 또 하나의 의혹이 이제 이혼 공방이 길어지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거 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해요. 그 정수영 씨가 이제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2006년도에 떠나고 7년도에 결혼식으로 오해가 쌓이고 정말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2011년 정도 이미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혼이 됐고 2011년에 이제 그 20만 달러와 함께 이혼 촉탁서가 오면서 이제 거기서 더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정수영 씨 측 얘기는 본인이 돈을 물론 금전적으로도 뭐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살려면 더 있으면 좋겠죠. 돈이야 뭐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상해진 부부 관계,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방법이 이혼 소송에 이혼이라도 해가지고 끝내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비틀어진 관계를 제대로 마무리 짓는 거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생각보다 지금 현재 나훈아 씨 재산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예요? 네, 가처분하고 하려고 봤더니 한남동 주상복합 아파트하고요. 그리고 양평군에 위치한 토지하고 건물로 했더니 시세가 약 43억인데요. 거기에 근저당이 22억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은 11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현재 이분이 소송에서 우리가 정말 돈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돈은 생각보다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다시 의문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이게 정말 재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 나훈아 씨의 또 다른 편지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25년간 살아온 부부가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해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막 이런 또 편지를 남긴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네는 그냥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런 이혼 자체보다는 왜 나한테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에 대한 원망을 계속 늘어놓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싸움이 더 핵심인 거지 재산을 더 받고 덜 받고는 아닌 것 부인도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100개의 명품 백을 받으면 뭐하냐. 나 그런 거 소용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냥 제자를 지키고 연락이라도 되고 소통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소송을 걸 때 남편분들이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나훈아 씨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반응이거든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혼 소송 갔을 때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남편들의 반응은 이혼을 해줄게예요. 내가 그러니까 해주는 건 내가 너한테 시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나훈아 씨의 반응이 사실은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나훈아 씨도 이 결혼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촉탁서를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내는 것 이거는 내가 보내는 거니까. 하지만 어떻게 당신이 감히 나에게 소송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저는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네요. 내가 이혼해 줄 수 있지만 나한테 맞아요. 촉탁서를 보내? 이런 그 두 분이 똑같은 심정인 거죠. 안타까운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양의 의무 안 하지 않았어. 일부러 연락 끊은 거 아니야. 이 직업의 특성이 좀 그래. 그렇게 해서 다 이혼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이 가정이 지금 부부관계가 회복되진 않았잖아요. 이기진 씨가 가깝게 지내시니까 어떻게 짐작하세요? 저는 그게 섭섭함입니다. 이게 왜냐면 본인이 가장 인생에 위기가 왔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서 자식 결혼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혼도 본인이 진행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그래 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오케이. 마음이 있어서 보내주고 나훈아 씨 성격상 그래요. 이혼이 합의됐으면 분명히 다시 만나서 재산 문제나 이런 것도 해줄 사람입니다. 분명히 보관이 있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보관을 갖고 움직인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복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이 여행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안도 많이 갔어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근데 느닷없이 부인이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혼이 됐다면 아주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두 사람 사이 끝낼 수 있었어요. 언론에 공개 안 되고. 이게 계속 또 문제가 돼갖고 본인이 화제에 올랐어요. 이거 답답하고 섭섭하고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이 와중에 오케이. 그래서 소송에 이겼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훈아 씨 성격에 부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20분을 만났다는데 저 양반 끝내 자기가 하는 얘기 합의 보고 끝낼 사람이에요.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저하고도 프로그램 하다가 헬기 띄우는 문제를 안 맞아고 밤새 나를 설득해서 내가 돈 냈게 했던 사람이에요. 헬기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부인하고 20분만 만나고 헤어졌다? 나는 이 퍼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혼 소송 그 과정은 다 끝난 거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 결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2년간 이제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그 이혼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했냐면 그 이혼 사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악의의 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버려놓고 왔느냐, 악의의 유기라든지 부정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나훈아 씨가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인의 그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대법원까지 갔을 판결인가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이제 완전히 앞으로 이혼은 안 되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나훈아 씨가 계속해서 가족과의 연락을 거부하고 또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제 이게 새로운 하나의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제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게 또 1, 2년 계속 된다면 그때는 나훈아 씨가 이혼을 면치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몇 년이냐 아니 그런 거 정해진 건 아니고 이 법의 입장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아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러면 연락을 안 해야 되냐고 했지만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로서 역할을 이번에 재판을 결과를 보고도 안 했느냐 그게 아마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수경 씨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던가요? 현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우선은 이번에 온 이유는 남편을 만나기 위한 거였고 짧게나마 만났고 근데 결국은 뭐 여전히 오히려 또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자리가 됐던 것 같고 여하튼 뭐 정수경 씨의 얘기는 꼭 본인이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건 아니고 우선은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상생활을 다시 유지하면서 이제는 뭐 본인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또 나훈아 씨 측이 어떤 다른 입장을 연락해 온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 이제 와서 한번 만나보는 거였죠. 나훈아 씨가 한국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들어올 생각은 없는 거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뭐 시민권 표기 이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정수영 씨 얘기는 그 미국에서 그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한테 그때 얘기하기로는 뭐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 인터뷰할 때 밝힌 내용과 본인의 진심을 제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양 변호사님 이게 마지막 쟁점사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예를 들면 정수경 당신 애들은 미국에 사니 냅두고 당신 한국에 들어와. 국적 포기해. 한국 다시 국적 취득해서 나랑 같이 살자 부부로. 자 오케이? 그랬는데 정수경 씨는 나는 미국 국적 포기 못해. 나는 그럼 미국에서 이미 이혼 처리가 됐어. 당신하고 이혼 못하고 맞서면 이게 영원히 해결 안 되고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결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에 이미 사건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동거의 의무가 있어요.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살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무조건 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거를 거부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한쪽에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쪽에서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는지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앞으로 나훈아 씨가 이혼을 한번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뭐 그냥 포기하고 알아보다는 적어도 가서 부인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나훈아 씨도 해야지만이 다음에 다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혼이 안 되는 걸로 되지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런 요구만 한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그게 이혼 사유가 하나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그래요. 저 지금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게 부부 일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는 제일 중요한 건 나훈아 씨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누나가 얘기하는데 5억을 이제 다 버리고 자식을 생각해서 50%씩 양보해요. 내가 이혼하고 나왔을 때 그걸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고 흔아 씨가 영건이 영준이 그때 중학교 2학년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봉선 선생님을 이렇게 욕을 했어요. 왜 애비 없는 아이를 만드느냐. 그런 거 볼 때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을 부모 밑에서 키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와이프께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식을 생각해서 50% 양보를 하세요. 그래서 대화가 돼서 다시 합쳐서 살면 좋겠다. 맞아요. 그게 결론인 것 같아 나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은 음악을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냥 남편이 그냥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창작을 해야 되는 또 창작의 고통도 있고 대중들의 내
언행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다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좀 그걸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수경 씨 인터뷰에 관심을 갖고 나훈아 씨의 이혼 소송에 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무대 위에서 나훈아 씨가 너무 그립기 때문이에요. 예. 너무나도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혹시 뭐 복귀를 하신다든지 무대에 다시 서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요. 최근엔 또 어디가 굉장히 아프다는 소문도 있고 했었는데 네. 직접 만나봤을 때는 뭐 건강해 보이더라고. 지금 뭐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나온 근황이 지금 티벳으로 가 있다고 그래요. 티벳이요? 예. 2012년 뇌경색설이 났을 때도요. 티벳이나 인도 등을 많이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요. 예. 겐지스 강가 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도사 같은 면모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겐지스 강에 가겠어요? 네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 정황상 힘적으로 힘들어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 티벳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진 씨가 들은 최근 근황은 어떤? 음악 작업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작년에 그 새로운 집, 양평에 있는 새로운 집 꾸미느라고 여름 내내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고 했다고 돌도 나르고 집도 꾸미고 하고 했던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훌쩍 또 여행 갔는데 저게 아마 음악 작업일 겁니다. 다음에 컴백할 때 음악 작업 때문에 지금 상당히 동양적인 측면 또 남태평양 서구적인 측면, 라틴 측면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섞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럼 기다려보면 좋은 이제 언젠가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있을까요? 컴백하겠죠. 이제 컴백 시나리오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 나온 김에 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재작년에 어느 방송사에서는 한강에다가 수상 무대를 만들어서 고수부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컴백쇼를 제안했는데 안 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음악 작업한거나 구상 여러 것들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아마 음반으로 먼저 발표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좀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가 나훈아 씨의 일본 데뷔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훈아 씨하고 좋은 관계하고 공연을 많이 했던 오사카 쪽에 일본 공연 기획사들이 찾아와서 올해 어려운 일본에서 공연을 컴백 무대를 하시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아까 그런 사건들 때문에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머지않은 장래의 컴백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 본인이 음악인이고 예능인이고 스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못 견뎌합니다. 정수경 씨하고 결혼하면서 나훈아 씨, 김지민 씨하고도 음악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어느 날 다 줘버리고 이혼했어요. 음악하고 싶어서. 정수경 씨하고도 결혼할 때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음악 작업 안 하고 활동 안 하고 당신하고 좀 오래 살래 약속해놓고는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의 삶을 볼 때, 나훈아 씨의 삶을 볼 때 아마 곧 70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닌 게요. 올해 정확히는 68이거든요. 7년 공백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내한 오는 폴 맥카트니가 71살이에요. 이분 정정하게 노래 부르고 처음으로 한국 온다고 모두 반가워하거든요. 근데 나훈아 씨가 이분보다 조금은 어려요. 이분이 복귀한다고 하면은 폴 맥카트니 이상으로 대중들 열광할 겁니다. 일단 컴백만 하시면 돼요. 나훈아 씨 개인을 떠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훈아 씨 무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대에 서서 정말 멋지게 열창하는 모습 다시 꼭 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 모습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